어떤 부류 범죄의 미결수들을 컨트롤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공통적인데요. 네. 제일 힘든 게 마약수고요. 아, 금단 증상이 일어나서 그런가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조폭. 조폭은 어떤 점이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일반 수용자들 앞에서 어떤 가오를 잡고 싶어요. 네. 근데 그 가오를 잡는 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교도관한테 대드는 거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교도관한테 대들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관들끼리 하는 얘기는 한 53개 정도 소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뭐 편한 곳이냐 힘든 곳이냐 따질 때 마약수 조폭이 얼마나 있느냐. 아,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살인범 이런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참 그 힘든 사람들 중 하나가 외국인들이 힘들어요. 어떤 이유예요? 일단 우선 이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이제 외국인들끼리만 따로 또 방을 하는데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죠? 예. 외모나 혈통은 상관없이 네.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한국말 정말 잘해도 국적이 미국이면 이제 외국인 방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장유서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방에 이제 5명, 8명이 있으면은 네. 아, 자기들끼리 이게 서열이 서열이 있어요. 네. 나이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사소한 싸움이 났을 때 그 방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중재를 해요. 네. 교도관이 나설 상황의 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죠.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그럴 게 없잖아요. 장유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가 섞여 있으니까 다 자기 그 애국심 있잖아요, 다들. 괜히 그 없던 애국심도 생기잖아요, 다 외국 나가면은. 이게 또 교도소 가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 교도소에 가면은 그렇게 그 일본 교도관들 말을 안 듣고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자기가 이제 지금 뭐 일제시대도 아닌데 괜히 거기서 이제 애국심이 막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서로 이제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고 보통 이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한 방에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인, 흑인 이제 영어가 되니까 이제 같은 방에 넣어놓으면은 흑인들은 항상 자기가 인종차별 당했다고 해요. 그 백인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족 분들은 참 얄미운 게 정말 자기가 뭔가 요구하고 할 때는 한국말 잘하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지적을 하면 갑자기 한국말 잊어버려요.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나 한국말 못해 이렇게 된 거야. 분명히 조선족이고 한국에 한 10년 살았는데 갑자기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고. 구치소든 교도소든 죄를 지으면 가잖아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 이런 막 불만 섞인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교도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인간 대접을 해주는 것과 진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과 그런 사이에서 막 갈등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무죄로 풀려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것이 과연 이제 뭐 정의에 맞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실제 그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유전 유벌, 무전 무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돈이 있고 번듯한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여기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게 굉장히 큰 벌이 되거든요. 아, 그런데 잃을 거 없는 사람. 잃을 거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밖에서 직업도 없고 뭐 처자식도 없고 노숙자고 노숙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뭐 쪽박촌에 살고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벌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두 명 다 이제 성범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둘 다 이제 징역 6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추행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고 결혼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잃을 게 많은 거죠. 대기업 당연히 잘렸겠죠. 그리고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그랬고 그런데 비슷한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 받은 사람이 있어요. 쪽방촌에 사는 사람이고 그냥 무직이에요. 그 사람 뭐 가족도 없고 와서 징역 6개월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한테 이게 벌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 내린 것이 같은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일반적으로 사회 살다 보면은 보통 본인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만나잖아요. 정말 최상류층 만날 기회도 드물고 그 노숙자나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히 이제 제가 일하는 서울구치소는 정말 그 양극단에서 많이 와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었어요. 성범죄로 들어왔는데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 치매가 되게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런데 그 우리 그냥 교도관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 저 사람이 어차피 여기 있던 밖에 있던 뭐 치매 환자인데 근데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성범죄를 안 저질렀으면은 그 치매 환자를 가족들이 돌보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요. 집을 덜어버린 거네 그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국가에다 맡겨버린 거네 그냥. 물론 그걸 가족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네. 과연 올바른 걸까? 이게 진짜 정의가 구현된 걸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한 케이스는 심근경색이 있고 쪽방촌에 되게 어렵게 사는 분이었고 가족하고도 연락이 다 끊겨져 있고 그분들이 성범죄로 들어왔는데 구치소 안에서 새벽에 이제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호소하니까 방 사람들이 비상벨을 눌렀고 우리 이제 교도관들은 그 안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징계를 받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게 응급실로 후송을 해서 목숨을 살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또 이제 교도관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그 성범죄를 안 저지르고 쪽방촌에 있었으면은 이제 심근경색 왔을 때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빵에 있는 게 안전해 이러면서 올 리는 없지만 근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일. 그거는. 참 되게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네. 그리고 이제 가끔 뉴스 같은데 배가 고파가지고 일부러 갈 곳이 없어서 뭐 교도소 가기 위해서 이제 왔다. 빵을 훔치고. 예. 일부러. 근데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름엔 안 훔쳐요. 왜냐면은 시설이 낡은 곳은 여름엔 진짜 지옥이에요. 정말 상황이 극과 극인 게 여름에는 이제 순찰을 하기 위해서 방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잖아요. 그 방에서 열기가 막 품어져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사실 진짜 순찰들이 불쌍해 보여요. 근데 반대로 겨울에는 그 우리가 순찰하는 그 복도는 난방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밤에 사동 돌면은 물론 이제 옷은 껴입지만 공기가 차가우니까 그냥 콧물이 계속 나요. 나는 정말 벌벌 떨면서 가는데 바닥 온돌에서 막 뜨끈뜨끈하니까 그 사람도 막 팬티만 입고 거기서 자거든요. 나는 이제 춥기도 하고 막 졸리기도 하고 그럴 때 진짜 나도 문 열고 들어가서 같이 자고 싶고 나도 같이 좀 누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름에는 안 훔쳐요. 그걸 이제 지금 아직 훔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훔칠 때가 아니고 이제 선선해지면 이제 훔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 범죄를 해야지 이제 한 겨울 날 수 있는지 봄엔 나와야 되니까 거의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한참 나오는 얘기가 교도소 노령화, 갈 곳 없는 노숙자나 뭐 독거노인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도소에 일부러 들어온다 그런 얘기들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추세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구치소 갔을 때 너무 놀란 게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뭐 이런 젊은 사람들은 근육질의 그런 20, 30대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영화 보면은 수용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교도관한테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가끔 나와요.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나요? 수용자에 의한 사망 사고도 있었어요. 교도관이 사망한 일이요? 가장 최근에가 이제 2002년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을 세운 게 혼자서는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그래요. 최소한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인원이 모였을 때 그때 이제 문을 열라고 하거든요. 저도 한번 난동 부리는 사람을 한 3명이서 같이 진압을 하면서 팔에 긁히고 피가 나고 하는 정도로 상처는 입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도관 분들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장비를 착용하고 근무를 해요? 그걸 몽둥이라고 그러나 뭐라나요? 실제로는 거의 쓰지가 않아요. 근데 특별히 무기라고 할 건 없고요. 그 보통 몽둥이도 안 차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난동을 부렸을 때 그때 이제 챙기는 거예요? 그때 일단 제압을 하고 어떤 제압하는 용도로 이제 수갑하고 그걸 보호 용구라고 하거든요. 뭐 자해 같은 거 못하게 머리에도 씌우고 손 발도 이렇게 묶어놓고. 근데 이제 그런 난동을 부렸을 때 출동하는 역할만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동 순찰대라고. 그런 분들이 교도소나 규치단에 상주해 계세요? 예.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 출소하면서 제 설국성 굉장히 커요. 딴 데보다. 그래서 출소실부터 외부 정문까지 나오는 길이 상당히 길어요. 이 얘기를 나누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징역 1년 2년 있으면서 이제 힘들었고 많이 반성했고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여긴 진짜 있을 곳이 못 된다고 그런 일종의 뭐 다짐 같은 거 하면서 가시는 분들 보면은 경제생활도 못하고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런 고통을 느껴본 분들 어쨌든 나중에 그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 출소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굳은 다짐을 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이 됐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제일 힘든 거? 노숙자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노숙자들.
대소변을 묻혀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제일 심한 경우는 양말을 6년 동안 안 벗었대요. 근데 일단 여기 들어왔으면 이제 옷은 다 벗게 되거든요. 이게 6년 동안 안 벗으니까 이게 몸하고 붙었어요, 완전히. 또 이제 사실 밖에서도 에이즈 환자나 뭐 결핵 환자나 많이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에이즈 환자인 걸 알고 결핵 환자인 걸 알고 이제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게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행히 이제 저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노숙자 상대하는데 남들보다는 좀 유리한 그런 조건이긴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냄새를 못 맡아서? 예. 네. 그나마 다른 그 교도관들은 어쨌든 노숙자들 일단은 한 번은 샤워한 상태의 그런 수용자를 대하는데 입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그 오리지널 날 것 그대로. 네, 날 것 그대로 그 노숙자를 보거든요. 그리고 또 가까이 앉아가지고 또 한참 또 얘기해야 되고 뭐 사는 곳은 어딘지부터 해가지고 그런 들이 시설이라도 조금 이렇게 현대화되고 좀 넓어졌으면은 좀 일이 편하지 않을까. 수입은 예. 9급으로 지금 출발하셨잖아요. 연차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처음에 들어가면 그냥 보통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교정직으로 근무를 해 들어갔을 때 일단 200이 안 되나요? 일근직이라고 하는데 주간 근무하게 되면 아마 200이 안 될 거예요. 교정직은 수당이 생길 게 야근 근무밖에 없는 거예요? 야근 근무도 이제 그 윤번을 얼마냐에 따라 다르고요. 일근 근무를 해도 야근은 또 지원을 들어가요.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많은 소가 있고 적은 소가 있고요. 또 입원 근무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입원해 있느냐 그건 이제 계속 바뀌니까요. 이거는 이동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결혼 안 한 총각들은 월급이 적더라도 많이 쉬기를 원하고요. 처자식 있는 분들은 더 일해서 더 수당을 받길 원하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잘 맞으면은 참 좋은데 쉬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200을 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나요? 교대 근무하면은 9급 3호봉이면은 군대가 보통 네, 3호봉이니까 네. 200은 넘을 것 같은데요. 교대 근무까지 들어가면은. 예. 여기 서울구치소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직원들끼리. 우리의 주적은 기자들이다. 왜요? 너무 이렇게 수소자들 말만 듣고 그냥 그들 기사를 쓴다든지 사실 확인 없이.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 후속 보도라든지 아니면 뭐 정정 그런 거는 크게 관심을 갖기 어렵거든요. 보통 어떤 기사들이 나가길래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직접 겪은 건데 제가 영치 담당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인데 양 극단 중에 이제 높은 쪽으로 극단에 있는 분인데 오셨어요. 네. 그 안경이 옛날 규정으로는 안 된 안경인데 새로 바뀐 규정에서는 허용이 되는 안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서 안경을 이제 사용해도 된다고 교부를 했는데 어떤 기자가 이제 서울구치소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낸 거죠. 그 기사가 나고 그 담당 직원이 누구였냐? 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해명하고 명백한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기자가 그 새 규정을 모르고 했을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황당한 게 여기 지금 전직 대통령님 계시잖아요. 네. 어떤 출소자가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그 남자 출소자가 그쪽을 갈 수도 없고 그건 그 남자 교도관도 이제 특별한 용무가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여자 사동에는. 근데 그 남자 수용자가 뭐 그쪽을 들어갈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뭐 생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다 언론에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서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그 사람은 실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 실제로 503호인가요? 그것도 사실은 그 수용번호도 개인 정보인데 그건 뭐 이미 뭐 전국이 다 알고 있으니까 좀 크게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전 유벌 무전 무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인 벌이 될지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큰 제도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좀 그런 기획 기사를 좀 써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뭐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명도 없는 걸로 아는데 교도관 출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예. 마지막으로 장관님이 바뀌실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교정 비롯해서 4개의 직렬이 있는데 검찰 개혁 같은 큰 과제도 하셔야 되겠지만 법무부 산하 하위 직급 직원들의 어떤 근무 여건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경찰 소방 그런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이렇게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다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울구치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김사모님과 함께 구치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라스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게 뭐랄까 이게 참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도 재밌네 이게.